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인천 하늘고 교사 이남승입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겨울방학을 맞아서 2014년도 수능 정보, 과목별 특강과 함께 인문계, 자연계 논술까지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이들에게 방학은 더 이상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뒤처졌던 공부도 보충하고 다음 학기의 공부 계획도 세우는 등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자, 이는 비단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 좀 좋게 이 겨울방학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특강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죠? 네. 더 큰 도약의 기회이자 재충전의 시간인 방학. 이 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겨울방학의 기회, 학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 비법을 주제로 특강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 볼까요? 먼저요, 아빠 교육의 멘토이자 자기주도학습의 대가십니다. 한국자기주도학습연구회 회장이신 정철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W를 찾으면 공부 인생이 바뀝니다. 정철입니다. 네, W 궁금하네요. 그죠? 네, 기대됩니다. 자, 이번에 엄마 교육의 멘토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에서 이제 부모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송지희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도적인 아이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엄마가 됩시다. 네, 오늘 강의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의미심장한 말씀들 한마디씩 해주셨어요. 네. 자,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부모님들 오늘 놓치면 안 되겠죠. 네, 꼭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요,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 수시 상담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014학년도 수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접수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먼저 정철희 교수님의 학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 특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아이로 키우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W를 찾으면 됩니다. W가 뭘까요? Y입니다. 전 세계 학생들 가운데 대한민국 학생에게만 유일하게 없다고 하는 공부 이유. 자, 사람은요, 삶의 이유를 찾으면 어떤 역경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이유를 찾으면 열정, 에너지, 모든 의욕이 샘솟게 됩니다. 한 방송사에서 대한민국 전교 1등하는 학생들 800명에게 116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공부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었을까요? IQ였을까요? 아니면 뛰어난 기억력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공부는 결정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머니라면 내 아이가 공부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학생 여러분, 뭐 때문에 공부하죠? 공부에 자아가 있고 꿈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등 떠밀려서 억지로 공부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Y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탐색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진로를 탐색하는 성공의 3요소가 있습니다. 이 3요소만 찾으면 공부도 성공하고 또 인생도 성공하고 부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진로 탐색의 첫 번째 조건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찾으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경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면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최근에 영어 사이트에 평생 놀고 먹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플레이가 워크가 되게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하면 성공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는 가깝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사회가 원하는 트렌드를 찾으면 미래 성공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 목표의식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2010년도에 하버드 로스쿨 589명이 졸업했는데 6명의 학생에게 최우수 졸업의 영예를 안겨줬습니다. 거기 아시아 최초로 한국인 학생 박영진 학생이 최우수 졸업을 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나에게는 매력적인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 인생 아닌가요? 저에게는 오너십,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십니까? 꿈을 찾으면, 진로를 탐색하면, 그리고 공부 이유를 찾으면 그때부터는 무섭게 공부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이 방학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인생 공부의 여행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네,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션이 W를 찾아라. 네, W. Why? 왜 공부를 하는지. 무슨 일이든 동기부여가 안 되면요. 어른도 좀 그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기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시다면은 빨리 아이와 함께 진로 탐색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넌 뭘 네. 하고 싶니? 뭐 어떤 걸 할까? 이런 거 하고 싶으실 텐데요. 뒤에도 더 좋은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일단은 방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로 탐색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철희 교수님,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길러주기 위한 비법 더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엄마들이 가장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그만 놀고 공부해라. 그만 먹고 공부해라. 그만 자고 공부해라는 말이죠. 공부하라는 말을 많이 들은 아이일수록 공부를 못한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나는 어떤 엄마일까요? 자, 두 번째 부모에게 드리는 미션은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면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잘 놀아야 됩니다. 잘 논다는 건 뭐냐? 두 다리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두 다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뇌입니다. 뇌가 공부를 하죠. 뇌는 가장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혈류량의 5분의 1, 산소의 5분의 1을 필요로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두 다리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어휘력 테스트를 했더니 암기력이 20%가 빨라졌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고 교실 수업에 들어가면 놀라웠게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비밀은 인간의 심장은 피를 내보내는 일만 하고 불러들이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펌프질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육 1위국가 핀란드는 초등학교 쉬는 시간에 교실 문을 걸어 잠근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왜 그럴까요? 노는 것만큼 두 다리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만큼 뇌의 혈류량이 모이고 뇌의 피가 모이면 사고력을 담당하고 인지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고 사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 포도당입니다. 근데 포도당은 저장 창고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포도당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아이들 800명에게 아까 116가지 물었다 그랬죠? 그런데 일반 학생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700명에게 물었습니다. 비교 연구해봤더니
한 항목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매일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간다가 92%였습니다. 이것이 공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탄수화물. 포도당을 뇌에 공급을 해줘야 뇌가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한 놀라운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43년 만에 학력평가가 부활돼서 모든 학교가 일제히 시험을 봤는데 학원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 산골 아키타현 학생들이 전 과목에서 1등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전 과목에 1등을 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기적의 공부법이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매일 가족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가족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 뭐가 좋아질까요? 정서적 유대감이 생기죠. 그 다음에 표현력도 좋아지겠죠. 어휘력도 풍부해지겠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잘 자야 됩니다. 잘 자야 된다는 것이 공부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세계 수면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은 적어도 몇 시간 자야 될까요? 8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을 자야 되는데 최소한 9시간은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상 수면에서 1시간이 부족하면 성인과 다르게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 방송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로 캠프를 했습니다. A그룹 파트는 9시에 재우고 B그룹 파트는 새벽 2시에 잠을 재웠습니다. 자, 그 다음날 기억력, 집중력 테스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 3일째가 되니까 아이들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수면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3일, 4일이 계속 진행되는데도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ADHD 증세와 거의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공부는 수면 시간이 결정합니다. 세계에서 수면 시간이 제일 부족한 아이들 어느 나라 아이들일까요? 한국 학생이라고요? 연구하셨습니까? 네. 대한민국 아이들 수면 시간 챙기셔야 됩니다. 최근에 사고치고 까칠한 행동하고 공격적이고 산만해지면 수면 시간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1시간 더 재우시면 순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면 뇌가 강인해져서 공부하는 뇌가 된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잘 놀고 다리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했죠. 네. 저도 오기 전에 다리 운동을 좀 하고 왔어요. 자전거 타기를 좀 하고 왔는데요. 네. 오늘 방송이 잘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잘 먹고 아침 식사를 꼭 챙기고 그리고 잘 자라. 9시간에서 10시간 충분한 잠을 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쉬울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미션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과 함께 엄마들 꼭 지켜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철희 교수님, 아이 스스로 공부한 습관 길러주기 위한 학부모의 미션, 그 마지막 세 번째 또 알려주시죠. 네, 세 번째 미션은 책이 답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책 든 손이 이긴다. 책 든 손이 이긴다. 책 든 손이 이깁니다. 공부는 결국 독서 능력, 독해력, 어휘력이 결국 지배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하는 힘이 커지지요. 사고력이 커지면 어떤 과목이 좋아질까요? 국어? 수학입니다. 수학. 네.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학문입니다. 독해력이 필요하죠. 수학. 네. 문장지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고 심화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앞으로는 갈수록 창의성, 독창성, 유창성을 요구하는 그런 스토리텔링 수학 이런 것들이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입학 사정관제로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독서 이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창의성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 창의력으로 성공했던 사람의 공통적인 점은 많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읽으면 엄청난 지식이 쌓이게 되죠. 창의력이라는 것은 조합 능력입니다. 조합을 다양하게 하려면 결국은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죠. 아는 만큼 이해하고 아는 만큼 선택하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많이 간접 경험을 해야 됩니다. 책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만점 맞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드라마 예고편을 보면 어떻게 되죠? 예고편을 보시면 드라마가 기다려지죠. 새 옷을 사면 나들이 가고 싶죠. 교실 수업이 기다려지게 만들려면 교과서를 읽어보고 교실에 들어가면 됩니다. 교과서를 한 10분 정도만 읽으면 명문대 갈 수 있습니다. 5월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흥미로워지고 이해력도 높아지고 이해력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복습하는 시간이 됩니다. 최고의 공부 비결은 뭔 줄 아세요? 전교 1등의 비결은 그 시간에 공부한 것 그 시간에 정리하면 됩니다. 전교 3% 안에 들어오려면 그날 공부한 거 그날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예습을 하라는 겁니다. 짧은 예습.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짧은 복습을 하면 됩니다. 자, 특히 여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올만점 전략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험 문제가 어디서 출제되냐 하면 잘 기억해 두십시오. 교과서 매 차시마다 맨 위에 보면 알아봅시다가 있습니다. 알아보면 됩니다. 이상하게 대한민국 아이들은 안 알아봐요. 알아봅시다를 질문으로 바꾸면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네. 학습 목표고. 시험이라는 것은 핵심을 찾았는가, 핵심을 정리했는가가 시험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는 되새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걸로 소화를 해야 되죠. 교육학에서는 자기화라 그럽니다. 자, 되새김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게 뭐죠? 공부는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해보시죠. 생각하라. 생각하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암기형 천재였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배운 것을 말로도 재생할 수 있어야 되고 글로도 재생이 가능해야 완전 학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려면 Why라는 질문을 떠올리면서 핵심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거. 표현하라. 따라서 해보시죠. 표현하라. 표현하라. 생각을 했으면, 생각으로 한번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표현력이 미래를 지배합니다. 안에 있는 것을 자꾸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하면서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선진국은 디베이트, 토론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토론하면서 생각이 명쾌해집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생각하고 그리고 표현했으면 정리해야 됩니다. 자, 어머니가 아이가 학교 갔다 왔을 때 확인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정리 습관. 핵심을 어떻게 정리했는가를 확인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이 글이 되게 해야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에 만점을 받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즉석에서 정리하는 습관, 그런 기술을 몸에 배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처칠의 예를 들겠습니다. 처칠 아시죠? 처칠은 고등학교까지 만년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에 가서 150명 가운데 8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9살 때 아버지가 선물해 준 보물섬이라는 책을 드는 순간 그는 평생 무기를 가졌습니다. 책 읽는 습관. 그는 엄청나게 영역을 다양하게 넘나들면서 책을 읽었고 마치 바다 밑에 보물이 쌓이는 것처럼 이 지식이 축적됐고 어느 날 물이 빠지면서 이 보물들이 드러났습니다. 자,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도 탔습니다. 영국의 총리를 2번이나 지냈습니다. 자, 결국 책 든 손이 이깁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 조합 능력, 창의적인 어떤 능력이 형성이 되고 사고력이 확장되고 독해력이 확장되면서 공부를 지배할 수 있는 기초 파워, 기초 능력이 형성되어집니다. 자, 엄마 미션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였던가요? Why를 찾아라. 공부 이유를 알게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책 든 손이 이깁니다. 이 단순한 미션 속에 아이의 20대가 결정되어지고 미래가 있습니다. 꼭 이번 방학 마무리되기 전에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독서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제 고3 학생들, 고2 학생들 담임으로서 보고 있으면요. 네. 논술 잘 쓴 아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책을 또 많이 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술 공부를 위해서라도 독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요. 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꼭 알아봅시다를 잘 안 알아봐요. 그죠? 만점 받기 위해서는 네. 알아봅시다를 잘 보는 거 중요한 것 네. 같고요. 정철희 교수님의 특강 잘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자녀와 소통하며 주도적인 방학생활 도와주기라는 주제로 송지희 선생님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 전에 정철희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이야기들 한번 네.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3가지 미션 알아봤습니다. 교육의 시작은 학부모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철희 교수님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겨울방학 특집 학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을 주제로 송지 선생님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다 엄마 입장에서 특강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네. 자, 송지 선생님의 특강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지입니다. 지금 방학이라서 아이들하고 아마 지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좀 소통하고 특히 아이들이 좀 자기 방학 생활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학을 하면 보통 부모님들은 어떤 기대를 하나요? 보통 그 아이들이 자기 생활 관리도 잘하고 또 일찍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를 많이 바라실 텐데 아이들은 뭘 기대할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너는 방학 때 뭘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이들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또 수동적으로 부모님들 손에 끌려서 그 어거지로 방학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죠.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이제 120년이다. 어떤 미래학자는 150년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성공한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방학 생활을 아이들이 뭔가 좀 자율적으로 자기결정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아이들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어떤 바람들을 가질 때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네. 엄마들이, 저도 며칠 전에 엄마들 만났더니 너무 힘들대요. 네. 방학 때문에. 근데 네. 보통 엄마들이 왜 이 방학 생활을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질문을 주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네. 일단 제가 엄마가 안 돼봐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삼시세끼 다 해먹이려면 그렇죠. 밥 3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 많이 노니까 빨랫감도 많아지고 일거리가 많아져서 힘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렇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힘든 면도 있는데요. 물리적인 면보다도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욕구대로 움직여주지를 잘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통제를 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욕구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정서적인 독립을 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일방적인 훈계 같은 것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보통의 경우 제가 그 며칠 전에 만났던 어떤 아이의 사례인데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엄마에게 3일간만 자유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엄마는 펄쩍 뛴 거죠. 그래서 절대 허락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아이는 이제 급기야 가출을 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이렇게 좀 자율권을 못 주고 아이를 그 가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봤더니 불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 불안이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막연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압도된 그런 불안들 때문에 팔랑귀가 되니까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이제 걱정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정말 건강한 바람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잘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은 부모한테 이해받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부모와 관계가 상하게 되고 이제 관계가 깨지고 나면 사실은 어떤 공부 이야기 아니면 진로 진학에 대해서도 의논하고 상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심리적 거리를 좀 유지하려고 부모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방학 때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려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그 부모님들이 좀 노연하시면 좋겠고 네. 특히 아이들에게 결정권 행사를 해보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사실 아이들이 뭐 굉장히 짜여진 시간 속에서 살잖아요. 방학 때만이라도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해 보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잘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많았던 아이들이 자기 조절을 잘 하고 성공으로 간다라는 통계 결과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아이들이 결정권을 갖고 어떤 것을 시도했을 때 사실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은데 보통의 경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부모님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 봐라. 너 엄마 말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죄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아이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죄책감을 주지 않도록 왜 이게 안 됐을까? 어떤 이유였을까? 다음에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니라고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발전해 가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결정권을 줘라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하게도 제가 첫째고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저는 좀 넌 네가 알아서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키우셨고 동생은 좀 오냐오냐 다 이렇게 이끌어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둘 다 성인이 되고 나니까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생한테 네. 미안해지네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이제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이제 공부를 보충하려는 이 부모님들 많거든요. 네. 자,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막 하게 하고 싶고 특히 이제 새학년 준비를 위해서 막 선행학습을 몰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선행학습은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아이의 능력에 버거운 그 공부들은 오히려 좌절감을 많이 주게 되고요. 공부가 혐오 자극이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우리가 뱀을 보면은 뭐 껴안고 싶다 좋다보다는 끔찍하다 피하고 싶다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뇌 속에 어떤 그 변형계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뱀이 혐오 자극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공부가 너무 이렇게 아이의 능력에 버거운 선행학습을 하다 보면 공부하면 뱀을 보는 것처럼 끔찍해, 싫어, 안 하고 싶어라는 혐오 자극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지나치게 주도해 가면서 선행학습하는 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방학이 오히려 없으면 좋겠다. 오히려 학교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니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엄마의 간섭, 잔소리가 너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엄마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엄마의 바람 욕구대로 잘 따라주지 않는 아이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예, 뭔가 지금 시간이 많을 때 조금 더 미리 해놓기를 바라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부모의 욕구대로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부모가 잔소리를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자아상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는 잘 못해, 나는 부족해 라는 열등감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우울감 또는 무기력까지 발전이 되어서 아이들이 어떤 것도 시도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까지 오게 되니까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도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아이가 좀 늦더라도 느긋함을 갖고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셔야 하고요. 또 일선 선생님께서도 뭐 경험하실 것 같은데 선행 학습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은 20% 미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때요, 선생님? 네, 실제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이 선행을 해 오거든요. 선행을 해서 수1 끝냈다, 수2 끝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소화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끝내서 오히려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적응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리 하는 공부는 굉장히 어렵지만 또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선행 공부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셔서 아이가 만약에 이번 그 학년에서 충분히 성취도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면 보충학습하는 거, 다시 말하는 후행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채워져야만 다시 공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보면요, 초등학생들이 뭐 고등학생 공부 미리 하고요. 네. 나는 어디까지 했다? 이런 게 약간 자랑처럼, 엄마의 그렇죠. 자랑, 아이의 자랑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좀 그런 것은 무리가 있다. 그것보다는 아이의 학업 성취도를 좀 파악을 해서 그 적당한 복습을 하고 후행학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런가 하면요, 입학사정관 전형이 생겨나면서 방학 때 좀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뭐 궁금해요. 스펙 쌓기에 또 열을 올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방학은 이제 그야말로 공부를 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잘린 생활에서 벗어나서 뭔가 요즘에는 또 그 청소년 관련 단체나 기관들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그런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경우의 수들을 주고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도와주시고요. 특히 아이들이 그런 거에 참여했을 때 어떻게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적성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적성이라고 하면 아이의 능력과 흥미와 성격을 함께 고려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학 생활을 통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부모가 조급해하지 말아야 하고요. 적성 파악이 뭐 하나 딱 갔다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교육체에서 하는 거 그러면 부모님들은 또 투자를 했으니까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뭔가 어떤 결과물이 확실한 결과물이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이가 이제 진로가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대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학과도 좀 이렇게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그 교과 과정이나 또 그다음에 그 학과를 전공했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진로에 대한 안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랑 같이 들어가 봤더니 우리 때 없었던 여러 가지 과들이 무척 다양하고 그다음에 융합되는 그런 과들도 많은 걸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뭘 배우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 있어 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 위계화될 수 있으니까 아이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방적으로 우리 보통 그러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아까도 알아봅시다라는 말 했듯이. 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사춘기 시기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때인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고통 공감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물고기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라. 근데 이제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또 물고기가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자라는 아까도 동기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아이가 동기가 있어야만 사실 공부를 합니다. 동기가 없으면은 그쵸. 학원을 다니더라도 따라다니는 들러리 하는 공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아이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강요하지 않고 잘 이렇게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선생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참 아직 제가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 아이 교육하는 거 참 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 낳으면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방학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방학은 저는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기 중에 이제 아이들이 뭔가 좀 많이 에너지가 소진되고 방전되었을 것이니까 에너지 충전이 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기본 생활 습관은 지키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방학 때 빽빽한 스케줄로 아이들이 힘들어지면 이제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사실은 학기가 시작되면은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과 휴식은 반드시 한 세트다. 그리고 휴식이라는 것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니까 아이들이 뭔가 좀 이렇게 노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배려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부모의 지지와 격려를 먹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두 가지의 미션, 과업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과업과 학업이라는 과업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중 고통에 힘들어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의 그런 고통을 같이 공감하는 부모가 되자라는 거.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아이들이 부모의 욕심대로 뭔가 따라주지 않을 때 그것도 못해. 뭐 아니면 옆집 아이를 뭐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하는데요. 그것도 못해가 아니라 힘들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님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잊고 자녀의 입장을 공감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관계의 끈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으셔라. 관계의 끈이 단절이 되고 나면은 아이들이 뭔가를 힘들어할 때 부모에게 다가와서 의논하거나 상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마음이 힘들 때 잘 찾아가면 좋은데 또 잘못 찾아가는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해결로 가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소통을 할 때 보통 이제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셔가지고 제가요 좋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했다라는 것도 어때요? 화만 내지 않았을 뿐, 소리 지르지 않았을 뿐, 결국 부모의 욕구대로 부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들을 때는 부모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자기의 욕구의 표현이다.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어떤 판단과 비판을 좀 내려놓고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며 들을 수 있다면 아이들과 관계의 끈이 단단해져서 아이들이 뭔가 심리적으로 허기지고 에너지가 방전되었을 때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에게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문제 해결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기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 생활 습관 뭐냐면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 가게 되면 너무 어려워지죠.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유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네. 엄마들도 그걸 보여주셔라. 일관된 환경을 보여주기.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엄마도 뭔가 책을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들을 주는 것. 우리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요, 부모 자신이 환경이래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부모님들 책 보시면, 공부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독서 얘기도 했지만, 네. 저는 이렇게 해요. 필독서 목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에 좀 빠져볼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편독을 하죠. 그런데, 편독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평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독서라는 걸 너무 공부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 책도 읽고 이 책도 읽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주의에서 벗어나서 아이가 자기만의 독서 목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밖에서 어떤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아이의 흥미나 어떤 적성들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선생님 6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요즘에 어른 아이들이 늘어난대요. 그건 뭐냐면 몸이 다 성인이 되었는데도요.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되어서 어른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결국은 부모의 명령대로 따라했던 아이들이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그 과정들이 생략되어 버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도 자기 삶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도 그게 부모의 다시 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AS를 평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그렇게 되지 않고 아이가 정말 힘있게 자기 삶을 열어가게 하려면 아이들이 뭔가 어떤 주도적인 어떤 결정권들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방학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그렇게 아이들이 좀 뭔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기만의 어떤 것들을 계획해 보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자, 잠시 요약하자면요. 지나친 간섭을 자제하고 자녀를 부모의 삶의 중심에서 조금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자녀 교육을 장기적으로 보고 송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차근차근 하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전 아까 그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라라는 말. 정말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말들도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좀 아이들 생각할 수 있도록 여유와 시간 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지희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자녀와 소통하며 주도적인 방학생활 도와주기 특강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자녀 교육에 대한 궁금한 점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네, 그러면 정철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방학 동안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기의 관심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좀 권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마다 진로 상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의외로 상담 선생님하고 만나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안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상담 선생님을 만나면 진로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빨리 이번 계약을 하면 사전 접수를 해서 우선순위로 네, 상담을 선생님한테 해보시도록 달려가야겠네요. 네. 네, 첫 번째는 동아리 활동,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 선생님께 달려가십시오. 네. 였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방학 특집 학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을 주제로 최고의 전문가 두 분께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철희 교수님 그리고 송지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겨울방학을 맞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만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희망특강인데요. 희망특강 일정 선생님 소개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주 수요일인 23일에는 이상묵 서울대 교수, 3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희망특강은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02-2171-2124에서 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에는 새학년 새학기 첫 번째 모의고사 네. 벌써 시작입니다. 3월 시작입니다. 모의고사 대비 국어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네. 시청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